부동산 114. 안녕하세요.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입니다. 설 이후 시장 상황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를 중심으로 설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를 비롯해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온 악재가 쏟아진 탓에 연초부터 주택 매매 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실제로 1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월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설 이후 주택시장 거래량 회복할까요? 저는 일부 거래량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시장이 호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장은 계절적 요인과 겹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거래량이 계단식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둔화세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통상 1월 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계절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축된 주택 거래는 1분기 이후에 봄 시장부터 수도권 위주로 차차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만큼의 거래량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는 과잉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거래 경색 장기화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계대출 규제를 통한 시장 유동성 감소가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한 번도 DTI 규제를 받은 적이 없는 지방의 경우는 5월부터 대출 규제에 들어가면 완연한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구매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요. 매매 전환 수요가 유지되던 실수요의 전세 상승에 대한 압박도 예상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하더라도 100%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고 미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23% 증가한 6만 1000가구입니다. 일각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최대 10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분양 물량 급격히 증가할까요? 네, 상반기까지는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한 32만 가구이며 3월까지 예정된 분양 물량도 전국 6만 3천 가구로 전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올해 남은 사업장이 대부분 비인기 지역에 몰려 있어서 비노열층 당첨 포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분양시장은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봄 이사철이 지나면 다시 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00년 이후 최대 수치인 52만 가구로 일시적으로 분양 물량이 급증해서 급체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건설사들도 미분양을 우려해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 시기를 분산 조절하면 공급과잉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분양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좀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 정자 구간이 개통되는데요.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의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들의 매매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가능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하철 개통에 따른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2대2인데요. 가격 상승에 상당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지하철 9호선 개통이라든지 대구 지하철 3호선 개통처럼 해당 지역에 상당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과 수인선 연장 개통의 경우 일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과 전월세 임차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교통 요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개통은 발표, 착공, 개통 시점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데요.
발표와 착공 시점에 개통 일정이 이미 확정되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앞서 유입돼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개통 시점에 신규 매수에 나설 경우 고점 매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부양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네요.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에 따라 개발 공약이 발표되는 곳들은 국지적으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근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거 같은 다양한 개발 공약들이 이슈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같은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부동산 개발 공약보다는 복지라든지 노후 문제처럼 전체 국가 경제를 아우르는 이슈가 더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투명한 공약들이라면 선거 이후에 다시 제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악재로 작용할까요? 저만 X인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12월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됨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악재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연 4회 정도 그리고 이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를 경우에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당초 예상했던 추가 금리 인상을 수정하면서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도 했거니와 시차를 두고 국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저금리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는 은행권의 가상금리에 따른 대출금리 영향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집값은 금리보다는 유동성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대출 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한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라면 공급 과잉이나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부정적인 요소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분양이나 재고주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고 매수 시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본 후 매매 시기를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5대 이슈에 대한 전망을 OX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114